make America great again. 2024년 미국 대선이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인사 발표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제약업계의 성공적인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의 리더로 지명한 것인데요. 트럼프는 이 새로운 부서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새롭게 제안한 비공식 부서입니다. 미국에는 교육부, 국세청, FBI와 같은 많은 연방정부 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없애겠다며 정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부서는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Drastically cut the bloated number of school administrators, including the costly, divisive, and unnecessar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bureaucracy. 이 부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식 연방정부 기관이 아닌 자문 성격을 가진 팀입니다. 트럼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부서는 백악관과 예산관리국과 협력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제안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서를 현대판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비유하면서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까지 미국 정부가 더 작고 효율적인 형태로 바뀌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비슷하게 정부 효율성 부서가 정부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복잡한 규제를 줄여 새로운 시대의 효율적인 정부로 변모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위원회처럼 정부 개혁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많은 후원을 한 사람 중 한 명이고, 트럼프의 선거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손녀가 머스크에게 삼촌이라고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여러 혁신 기업을 설립하면서 현대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그는 여러 정부 규제를 경험해왔고, 규제 완화와 효율성을 주장해왔습니다. SpaceX is the biggest NASA contractor actually. Does a lot of work for NASA, and I'm a big fan of the agency, by the way. But there's there are expenditures that don't make a lot of sense, that are wasteful, and we need to put a stop to that. Honestly, there's so much government waste that's going on that I would call it a target-rich environment. If people simply know that, well, if they waste a ton of taxpayer money, they're going to get fired, that will immediately improve the situation. Immediately. 머스크는 이번 정부 효율성 부서의 자문 역할을 통해 정부 개혁에 직접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맡게 될 이 자리가 장관의 자리는 아니지만 외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 직책은 아닙니다. 이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기존의 연방부처와 다른 자문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미국 제약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사업가이자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인물입니다. 라마스와미는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주장하면서 FBI와 국세청, 교육부와 같은 주요 부처의 축소와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꿈꾸는 대대적인 정부 개혁의 이념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고, 트럼프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No, I don't want managerial class members there. I want bulldogs who are there to implement the vision of cutting 75% of the federal bureaucracy. Now, one of my lessons is in the private sector, as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25% of the people get 90% of the value delivered. So if we're going to have a 75% headcount reduction, which are the 25% that you keep? One of the things that we're working on, and we have a multidisciplinary group working on this now, is large-scale screening, testing, from psychological to knowledge about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petence to work ethic. The way at scale, we're going to pick out who those 1 out of 4 are that we're going to keep. 라마스와미 역시 일론 머스크처럼 장관이나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 개혁을 위한 외부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매체들과 SNS에서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단순한 자문 역할이 아니라 중요한 인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오랜 시간 동안 담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포착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 효율성 부서의 약칭인 도지
도지는 일론 머스크가 즐겨 언급해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도지와 이름이 같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도지코인을 농담삼아 자주 언급했고 또 인터넷 밈으로도 유명한 암호화폐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부서 이름을 도지로 명명하면서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를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부 부서의 이름에 암호화폐와 같은 유머스러운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자문 부서에 그의 개인적인 브랜드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임명이 진지한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도지코인을 홍보하려는 성격이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가와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포함해 여러 기업과 연방정부 사이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만 해도 연방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고 환경 규제 문제로 연방 항공청과 갈등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정부 규제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의 기업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역시 정부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정부 부처의 축소와 공공부문 인력이 75% 감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미국 정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줄이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정부개혁 파트너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고 이후에 정부 구조는 꾸준히 팽창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약 3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정부 효율성 부서는 보다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자문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실제로 관료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한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이 정부 개혁의 선두에 서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외부의 자문위원을 두어서 정부를 왜 바꾸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국에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특정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리만 깨차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또 없어도 될 것 같은 부서들이 있는 것을 보면 또 어떤 국가적 사업이 되게 낭비처럼 보일 때 이번 트럼프의 선택이 한국에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효율성 부서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